눈에서 타고 올라가서 관자놀이 쪽에서 귀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밑에 쇄골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박사님, 저녁에 라면 같은 걸 먹고 자면 얼굴이 퉁퉁 붓는다고 하잖아요. 먹고 자지 않았는데 얼굴이 퉁퉁 붓는 이유는 독소 때문인가요? 얼굴이 붓는다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은요, 부종이에요. 부종을 담당하는 건 림프절입니다. 림프에서 얼굴 쪽에 있는 수분대사 조절을 똑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 얼굴이 좀 붓는 효과가 있고요. 세포들에서 영양분을, 노폐물들을 없앱니다 라고 할 때는 수분대사들이 계속 조절을 해가지고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역할이 똑바로 안 되게 되니까 독소가 좀 쌓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는 림프들이 똑바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수분이 자꾸 저류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들을 하시죠. 마사지를 하기도 하고, 차가운 걸 대고 있기도 하고, 달리기를 하고 와서 땀을 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인체의 순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것들이 얼굴에 림프를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그 림프가 저류된 채로 계속 있게 되면 얼굴이 처지게 되니까 노화까지 심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붓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어라 그러면 크게 세 가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림프절이 제 역할을 하도록 좀 도와주는 겁니다. 림프 마사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수분 대사 배출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해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움직임을 늘려서 스스로 좀 배출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신을 움직이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얼굴을 찌그러뜨리거나 웃거나 하는 식으로 얼굴의 근육들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들도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음식 때문에 나트륨 많이 먹어서 생긴 겁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칼륨을 먹어서 배출을 도와주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침에 해장을 위해서 혹은 건강을 위해서 야채들 많이 복용하잖아요. 그 야채들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토마토, 호박, 미역, 시금치 같은 것들이 있겠습니다. 얼굴을 림프 마사지 해주세요, 근육을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얼굴을 막 꾸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근육을 가볍게 만져줘야 됩니다. 얼굴에 있는 근육들은 되게 얇은 근육이고, 그리고 림프절들도 얇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막 일그러뜨릴 필요는 없고요. 가볍게 결 따라서 마사지를 해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세게 만지지 마시고 톡톡, 그리고 가볍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일단 눈 밑에요, 약간 온폭 들어간 부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흡혈이라 그러는 부위의 밑에 부분인데, 요 눈 안구가 있는 거의 밑에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관자놀이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두 손으로 눌러서 관자놀이까지 가서 어디로 타고 내려가냐면 목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는 림프절이 귀의 앞과 뒤에 모두 분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쇄골까지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쓸어 올린 것을 관자놀이에서부터 귀 밑으로 해서 내리는 겁니다. 이때는 앞면만 내리지 마시고 손을 V자로 해가지고 양쪽으로 잡고 끌어내려 주는 겁니다. 부드럽게 쭉 끌어내려 주시고요. 목에서 멈추지 마시고 쇄골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쇄골이 어디 있냐면 튀어나온 뼈 있지 않습니까? 마른 사람들이 쇄골이 잘 보이게 되는데, 이 쇄골 있는 부위까지 쭉 내려주면은 마사지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걸 몇 번 하느냐 그러면 사실 숫자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보통 한 5회에서 7회 정도, 한 10분 정도 그냥 가볍게 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앉으면은 화장이 자꾸 지워질 것 같다라거나 피부가 당기는 분들은 두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톡톡톡톡톡톡,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두드리는 걸로 좋고요. 우리가 이를 악물 때 하게 되면 여기 교근이라는 게 튀어나오는데요. 이 교근의 뒤편에도 아래편에도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턱 밑으로 해서 이렇게 쓸어내리는 동작들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요, 눈에서 타고 올라가서 관자놀이 쪽에서 귀를 따라서 쭉 내려가서 밑에 쇄골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방향성 없이 그냥 해도 되나요? 그러면 방향성이 있는 게 좋지만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경우에는 V자로 해서 귀 앞뒤를 마사지하는 식으로 움직여 주시는 것도 림프의 순환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귀 옆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만져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궁금해 하시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피디님 혹시 괄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괄사요? 저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예. 남자라서 그래요. 여자들 중에 괄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도자기나 나무로 되어 있는 얼굴을 밀 수 있는 혹은 피부를 미는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를 가지고 얼굴을 마사지하면 얼굴이 작아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얼굴이 실제로 작아지진 않아요. 다만
부종이 빠지고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실제 크기는 그대로 부피는 줄어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괄사할 때도 절대로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멍이 들 때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부피가 쭌다고 하셨는데 얼굴을 자꾸 만져주면 살도 빠지나요? 두 가지 의미로 궁금하실 거예요. 아, 나 요새 나이가 들어서 얼굴 살이 너무 빠져가지고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나 얼굴이 빵빵하니까 자꾸 만져야겠다 싶은 분이 있는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부어있으면 적극적으로 만지셔도 되고요. 하지만 얼굴을 자꾸 만져주면 림프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긴장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이 부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긴장돼 있어서 주름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 하는 경우에는 만지셔도 좋습니다. 박사님, 마사지를 하면 얼굴의 푸석함도 같이 없어지나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는 붓기를 어떻게 뺄까만 얘기했잖아요. 붓기를 빼는 행위 자체에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순환이 잘 되게 되면 노폐물도 빠지겠지만 새로운 혈액이나 산소도 공급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얼굴 톤도 밝아지고요. 그리고 푸석푸석한 것도 개선될 수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겠죠. 처음 얘기한 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자주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부종 때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얼굴이 자꾸 좀 커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가장 큰 원인은요, 일단은 체중일 거고, 두 번째는요, 피부가 처지는 겁니다. 피부가 왜 처져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얼굴에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피부가 들러붙어 있는 구조거든요. 근육과 피부 사이를 결합해주는 조직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 얼굴 처지니까 끈으로 잡아 당겨가지고 위로 붙였다는 등, 이마 쪽을 절개해가지고 살을 잘라서 올렸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근육 위에 피부가 있는데 피부가 처지니까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독처럼 튀어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피부랑 근육을 이어주는 본드 성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얘들이 결국은 콜라겐입니다. 단백질 결합 조직이고, 브릿지라 그러는 이 조직이 약해지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발라요, 콜라겐을 먹어요, 태요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한의학에서도 매선이라 그러는 것들을 하는 이유가, 이 조직이 자꾸 약해지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려주면서 이쪽에 염증을 유발시키면 다시 탱탱해지면서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나이가 들면 얼굴이 커진다기보다는 피부가 처져서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콜라겐을 먹습니다, 콜라겐을 바릅니다,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굴이 부으면 시행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한 가지는요, 근육을 활동시켜 가지고 근육 주변에 있는 피부 조직 그리고 림프 조직 자극이 돼 가지고 다시 순환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얼굴의 수분대사 조절을 하는 것들은 림프절이 하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더 활성화돼 가지고 활동하면 좋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할 수가 있고, 림프라는 게 결국 얼굴에서 어떤 식으로 빨아들여서 밑으로 내려가냐에 대한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알려드릴 건데, 림프라는 것들이 방향성이 있어요. 여기서 들어오는 혈액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것처럼 수분대사들도 어느 방향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인다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방향에 맞춰서 마사지를 해주게 되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림프절을 순환을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유 없이 붓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를 먹어서 붓는다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나트륨 문제, 음주를 많이 하는 경우에도 뇌에서 하는 일들이 마비가 돼버려가지고 수분대사 조절이 안 돼가지고 탈수 증상은 생기는데 얼굴 조금 푸석푸석해지는 거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도 하세요. 다 없는데 자꾸 부으면 이거 몸이 허해서 그래요? 라고 물어보실 때도 있는데, 한의학에서 얘기할 때는 기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수분대사 조절에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치료를 적절하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늘은 얼굴 부종의 원인 그리고 얼굴이 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해답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얼굴 건강과 노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